안녕하세요. 네, 루벤 디자인 여혜경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대표님? 인테리어가 사치일까 투자일까? 괜찮으셨어요, 이 주제? 사치일까 필수일까가 아니라 사치일까 투자일까여서 투자가 어그로가 있나?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대표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대표님은 인테리어가 선택이냐 필수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대마다 많이 인테리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건 맞잖아요. 은팔 보셨어요? 한 시리즈 더 나오면 몰아서 보려고요? 아, 응팔을 안 본 사람이 있네? 예, 근데 응팔을 보면, 그 집들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건축 상태에서 그대로 사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때는 인테리어가 정말 그냥 이렇게 도배하는 정도? 왜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많이 다른 거죠. 도배도 아마 그 당시에는 다 직접 하셨을 거예요. 도배를 사람을 써서 하는 것조차가 더 어색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봄이 되면 뭐 창호지도 바꾸고 그다음에 도배도 새로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점점 이제 문화가 바뀌고 서구 문화가 돌아서 서구 문화를 자꾸 인식하면서 집들을 꾸미는 그런 단계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꼭 필수다 이건 아닌데 집을 샀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 무조건 인테리어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도배가 됐던 바닥을 바꾸던 뭐 단품에서 전체 종합까지 다 인테리어를 하지 않나. 근데 왜 필수가 되느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제 보는 거, 시각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발전을 하다 보니까 본인 자아랑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필수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옛날에는 처음 집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쓰긴 했겠다. 저 어렸을 적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상경한, 똑똑한 그런 친구였는데 집을 보러 가면 깨끗하다, 살만하네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인테리어라기보다 집의 컨디션이 나이가 주거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거의 기준이었던 거죠. 물 잘 나오고 물 잘 나오고 방 따시고 창문 다 제대로 걸려 있고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 90년대생까지는 공감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사를 가서 이제 새 집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지금은 필수인 게 아마 본인들의 정서적 반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질문 제가 뽑아봤던 게 대표님 이제 따라다니면서 여러 인테리어 현장 뭐 비포애프터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미적인 관점에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예뻐졌다, 공간 넓어졌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좀 부동산 가치나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또 된 거죠. 워낙 또 대표님이 좀 고가의 아파트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니까 그 중에서 이 현장은 좀 부동산 가치에 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싶은 뭐 시공 현장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모든 현장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후 거래를 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을 잘 팔아서 어디로 이사를 가니까 거기도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인테리어한 사진을 좀 부동산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 제공을 좀 요청받는 경우도 있고요. 인테리어를 하면 사실 실제로 주변 부동산 매물보다 위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빨리 팔렸다? 원래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이 시간이 이렇게 길면 다 각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고객님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중에 요거는 세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하면 이게 세가 진짜 빨리 나가야 될 건데 라는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공사를 해요. 본인이 살 집 하는 게 더 부담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은 부담되죠. 왜냐면 그게 해놓고 안 나가면 그 고객이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게 되고 부담스럽죠. 제가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고객님들이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중에 새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모델링 보고 계약하신 경우도 있고 공사 끝나고 입주 청소하는데 와서 뭐 계약하는 것도 제가 봤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약간 인테리어를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해서 인테리어 비용과 그리고 돈을 해서 그 집을 파는 게 부동산 목적이 아니라 이 집을 어떻게 꾸며야지? 근데 늘 테마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클래식하게 해서 해야지, 뭐 이번엔 모던하게 해야지, 이번엔 칼라 넣어야지. 그렇게 해서 비용을 더 받고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재밌어서 하신 분도 있어요. 내 집 인테리어에서 뭐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아예 넘어서 그런 것만 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개념이긴 하네요. 그게 그때는
그때는 가능했던 게 다주택이 가능했을 때. 근데 이제 거기가 설해마을 쪽이었어요. 고급 빌라에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되게 유니크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매물이 굉장히 쉽게 고액으로 나가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신 케이스죠. 일반적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고가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 이 동네 한남동이나 이런데 또는 용산구 일대에 렌트 세대가 있잖아요. 꽤 많잖아요. 고가 월세잖아요. 이 동네가. 네네네. 근데 이 고가 월세가 성립되는 이유는 그냥 공간을 제공해서는 아니거든요. 잘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컨디션에 고급 빌라들의 렌트비가 상당수 비싸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니크하고 그리고 좀 고급 자재를 많이 써서 렌트 비용을 꽤 올려서 적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데를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요청이 있어서 가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자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변형이 없게끔 잘 만들어지고 세가 보통은 500에서 1000 이상을 받는 그 이유가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프리미엄적인 그런 개념에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하셨을 때 인테리어 비용 얼마 정도 들였을 때 부동산 가치 어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제가 이제 고객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 10%에서 20%는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솔직히. 못한다. 예, 못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에서 20% 인테리어를 한 집은 좀 더 잘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 집과 비교했을 때 내 집이 빠지면 당연히 안 팔리는 건 맞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창호가 뭐가 되어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에어컨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이사할 때 그걸 못 가져가니까 이거를 안 하겠어요 라고 했던 아이템인데 요즘에는 한 90%가 시스템 에어컨을 다 하거든요. 집을 사러 갔어요. 에어컨이 있는 집을 사시겠어요? 없는 집을 사시겠어요? 없는 집은 일단 거의 못 보겠는데 없으면 제가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매물이 다른 사람들의 컨디션에 비해서 빠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약간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께 잘 갖춰진 상태면 10에서 20%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고객들도 요즘은 인정을 하는 거죠. 전에는 진짜 에어컨을 달면 저 떼갈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했거든요. 떼가기를 어떻게 떼가겠어요? 기본적인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붙박이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패장 떼가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이동하면서 감가상각이 크게 벌어지고 이러면서 안 가져간단 말이죠. 에어컨은 이렇게 두고 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그거의 초기 투자 비용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가 그걸 버린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걸 버린다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동안에 충분히 누리다가 할 때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집이 이제 굉장히 고급 주택이다. 그러면은 사는 동안에도 다 그러시겠지만 좀 좋은 걸 쓰는 게 조금 더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수요가 가장 많은 평형대가 있잖아요. 30평. 네, 실수요가 많은 거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는 인테리어를 하시고 좀 더 실용적인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테리어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인테리어라고 해서 도배하고 바닥을 했어요. 그걸 누가 값 쳐주나요? 그건 안 쳐주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부동산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미비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창호, 주방 가구, 욕실, 구조 변경 이런 걸 통해서 삶을 개선을 해놨고 구조적으로 레이아웃을 좀 더 편리하게 해놨다. 그러면은 다른 집보다 더 좋은 금액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또 매물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평형대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사례를 오픈이 가능한 선에서 몇 가지? 며칠 전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29평이었는데 인테리어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좀 적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고객님이 이제 연락 와서 그게 너무 쉽게 팔렸다는 거예요. 보러 온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판매가 된 케이스고요. 그분은 정말 집을 특이하게 꾸몄어요. 네, 특이하게 꾸몄는데 매물 사진에 그게 올라간 거예요.
원래는 그분이 2년, 3년 후에 나는 이 집을 렌트를 할 거다. 세를 낼 건데 인테리어 예쁘게 하고 살다가 렌트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특이한 인테리어였어요. 벽도 긴데 전체 거울을 하고 그냥 일반 거울이 아니라 거울을 좀 각을 쳐서 무늬를 만들고 그리고 뭐 바닥도 좀 포리싱을 깔아서 강아지들이 막 뛰어가는 미끌미끌한 그런 바닥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분도 그 세를 주변보다 15%? 20%인가? 더 받고 렌트를 하셨죠. 그럼 그런 건 없어요? 막 인테리어 업으로 시작한 사람인데 이런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 보는지 보고 그냥 부동산까지 끼고 막 많죠. 그거는 저도 제안을 많이 받는 거라서. 건축업자가 되는 거죠. 고객님들이 덕분에 시대 차익 얼마 더 봤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해주면 솔깃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인테리어 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할 건데. 네,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협소주택 있잖아요. 협소주택 뭐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매물을 사서 임대업을 끼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인테리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임대업을 끼고 해요. 그럴 법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대표님 반대로 인테리어도 이게 잘했을 경우에 가치도 상승하고 비용으로도 환산받고 이러는 걸 텐데 가끔 이제 이 채널에서도 망하는 인테리어, 잘못된 인테리어 너무 이상하게 하면은 오히려 부동산 업계에서도 난감할 수 있는 이런 인테리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현장을 가면 덕지덕지 붙은 집 있어요. 이거를 다 떼고 예쁘게 새로 딱 해놓으면 그게 보기가 좋은데 여기다가 이거 그냥 좀 더 커버하려고 뭘 더 붙이고 막 그러면서 집은 점점 이제 좋은 말로 화려해지고 나쁜 말로 하면은 덕지덕지 막 붙여서 되어 있으면 그걸 떼내는 작업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 다 세팅하려면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야 되고 물려있는 얘도 떼야 되고 이러면 그 철거하는 범위가 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된 디자인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조금 더 짧은 기간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때문에 하는 인테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본인 집이 60평인데 60평에 예산을 한 3천? 네, 3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추천하는 게 3천만 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 안배를 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데 이거를 전체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60평을 3천만 원에 하려면 예를 들면은 도배지도 뭐 합지를 써야 되고 바닥도 이제 장판을 깔아야 되고 중문도 옛날 중문을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공사를 하면서 그 돈을 썼는데 3천이라는 돈이 저는 정말 버려진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아까운 돈인 것 같아요. 그 3천만 원 현금은 큰 돈이잖아요. 그 큰 돈을 굉장히 쓸모없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버리는 3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본인의 예산보다 굉장히 저가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면 자재들이나 모든 작업 내용들이 하다 많은 작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요. 잘 쓰는 3천이 중요한 거지. 이거 잘못하면 그냥 3천만 원은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내가 좀 더 신경 쓰면 가능하지 않겠어? 아니요. 요즘은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또 말씀 많이 들어보니까 인테리어는 특히 그게 잘 안 하겠더라고요. 자재 게임. 자재 게임이고 사람 손 게임인데 이거를 내가 가서 신경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사람처럼 가가지고 간식 사주고 막걸리 한 잔 더 주면서 아이고 잘 봐주세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이게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가 좀 더 확실한 시대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냥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새참이라든가 뭐 간식들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게 맞다. 작업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먹고 그냥 입 씻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내가 좀 더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아껴서 전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은 굉장히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돈 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닐까. 너무 현실적인가?
그런 얘기 하려고 기획한 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그 평형대에 맞는 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평대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뭐 주방, 거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30평대인데 방 2개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 2개 만들면 그건 부동산 가치로서는 최고 위험한. 왜냐하면 30평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4인 가족이 가장 살기 좋은 구조예요. 근데 거기서 방 하나가 누락이 되잖아요. 그럼 4인 가족 구성이 제일 힘듭니다. 심지어 3인 가족도 그 집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리모델링 할 때 구조 변경을 하면서 예를 들면 거실을 넓게 쓰고 싶다. 또는 주방을 넓게 쓰고 싶다. 이런 이제 목적이 있죠. 근데 방의 기능을 그냥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거랑 그리고 방 하나를 아예 없애서 이 공간을 틔우는 거랑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방 하나를 없앤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더구나 30평대는 가장 많이 움직이는 평형대인데 구매 매력이 훅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고요.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60평인데 60평대에서 이제 그 집에 화장실이 3개였어요. 3개였는데 그거를 2개로 줄인다거나 하나를 세탁실로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는 기능적인 전환은 가능해요. 근데 아예 폐쇄를 하고 드레스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구조 변경이라든가 기능 변경에 있을 때는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 평형대에 맞는 구성에 좀 충실하고 기능적 전환이라든가 뭐 복합성, 목적성을 가진 룸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로 좀 전환하는 쪽으로 해야지 많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돈은 되게 많이 드는 인테리어인데 비해서 부동산 가치는 훅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적도 있으셨어요? 그냥 대놓고 고객님이 저는 인테리어 하는 이유가 부동산 가치 이거가 1순위라서 여기 가장 유리하게 인테리어 해주실 수 있나요? 아예 이렇게 1순위를 이걸로 들고 온 적도 있어요? 많죠. 아니, 근데 많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런 의도로 제가 듣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여기서 한 2년 후에, 3년 후에 뭐, 이사를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2년 후, 3년 후에 세를 주거나 또는 매매를 하거나의 또 기능은 또 많이 다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는 많다라는 거는 그거 아닌 사람 없다. 네, 저희가 요즘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동네가 성동구예요.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다 투기 지역이잖아요. 강남구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투기 지역이라는 나쁜 표현 말고 모든 고객들은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거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고, 고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최근인데 그분이 5년 전에 공사를 할 때 그분이 10 몇 억에 샀었어요. 근데 5년 만에 이게 30억이 된 거예요. 물론 이건 인테리어라기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입지적 조건? 입지적 조건이 1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플러스 그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쳐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 케이스죠. 근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장한 거예요. 서로 장한 거죠. 예, 장하다 이렇게 서로 칭찬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고객들이 설마 그런 거 없이 인테리어를 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깔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동산 가치를 높여주는 인테리어를 하는 어떤 룸앤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시공, 뭐 도배, 바닥 이 정도는 사실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저희가 하는 범위는 아니고, 전체 공사를 했을 때 기능적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생산해 준다거나 집의 기능을 높이고 미적인 걸 높이는 뭐 화장실, 주방, 뭐 수납 공간 뭐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변화 또는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항목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이점이 뭐냐면 뷰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들어갔을 때 이 집에 보이는 인상, 처음에 입구에서 보일 때 이 집을
어떻게 한눈에 인식할 건가?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주방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거 있거든요. 왜냐면 주방을 보통 설계를 할 때 기역자냐, 디귿자냐, 대면형이냐,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단순한 레이아웃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를 뭐 살짝 더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아일랜드를 벽에 붙이냐, 안 붙이냐, 뭐 벽에 붙일 때 몇 센치를 띄어서 동선을 만들어 주냐, 그냥 시각적인 트임만 만들어 주냐,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그 따지는 이유가 어떤 때는 사실 여기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보다 아닌데 이거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눈에 이것들을 인식할 때 넓게 보이게 좀 트여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이 1, 2시 때문에 그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한 공간을 다 이렇게 뷰포인트에서 보는 거예요. 거실에서 안방을 바라볼 때, 안방 입구에서 안방을 바라볼 때 침대의 위치나 붙박이장의 위치나 화장실의 위치가 어떻게 시선으로 잡히느냐. 집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눈에 그 집을 인식한단 말이죠. 그 집을 인식할 때 어디에서도 그 집이 어떤 단점으로 보이는가 이거를 좀 더 빼는 것 같아요. 그걸 빼고 그거를 더 강화시켜서 넓게 보이게 또는 이제 높아 보이게 있어 보이게 제일 중요한 건 있어 보이게 인테리어의 목적은 뭐니 해도 있어 보이게거든요. 삐까번쩍한 마감재를 붙이고 뭐 조명도 막 으리번쩍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조나 내용이나 그 공간에서 느끼는 있어 보임이 저희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면형 주방 쫙 뭐 크게 막 으리번쩍 이거는 그 무게중심이 거기에 쏠려서 집이 기우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랑 이 모든 공간이 하나가 됐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공간감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 누가 집을 사러 왔을 때도 다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시각에서 이 집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대표님이랑 현장 리뷰 같은 거 하러 어떤 현장 갔는데 현관 리뷰하는 코너인데 현관 저 반대편에 있는 조명을 그 코너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현관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뷰포인트 관점에서 같은 공간으로 묶어서 그쵸. 보시는 거구나. 예, 입구에서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모든 관점에서 이 집이 찔리는 게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건 진짜 노하우라고 표현할 만하네요. 예를 들면 그냥 이 회사 잘 됐어요? 아니면 이런 거 해요가 아니라 되게 이거는 진짜 좀 고차원적인 그쵸. 생각이다. 예. 어제도 아일랜드를 딱 요만큼을 떼는 이유는 집이 좀 작았어요. 근데 대면형 큰 아일랜드를 만드는데 그 아일랜드가 집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면서 넘어오면 안 돼요. 그게 트여 보여야 되고 거실로 넘어온 느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공간을 띄우는 작업을 하는 건데 별거 없거든요. 아일랜드 줄이는 거거든요. 아일랜드 사이즈를 좀 줄이는 건데 트릭인 거잖아요. 20cm, 30cm 때문에 공간에서 주는 안정감은 굉장히 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누가 봐도 이 집은 넓은 집, 막히지 않은 집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집이라는 공간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이러면은 이게 그냥 거기 사는 사람으로서도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사는 공간이 진짜 너무 좋아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어떤 또 긍정적인 가치 뭐 이런 걸 경험한 고객님들의 뭐 사례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인테리어 하고 나서 집에 자꾸 빨리 가고 싶다. 회사에서는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드신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내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온전히 잘 휴식을 하고 거기에서 즐기면서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의 정서적인 뭐 안정감도 굉장히 탁월해지고 그 정서적 안정감이 주는 생산성이라던가 그 학생들한테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창의력이 높아진다. 창의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아세요? 여자 핸드백 이게 열어봤을 때 그게 그 정신 상태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제 사무실 책상 보고 사람들이 이 정신 상태라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긴 해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은 이제
가방을, 이렇게 조그만 가방을, 이렇게 핸드백? 이런 거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 핸드백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대요. 자기가 산만하고 복잡하면 이 가방이 되게 어지럽대요. 아, 가방을 이렇게 잘 정리한다, 이런 개념도 사실은 자기 안에서 오는 그 정신적인 이런 어떤 배경이 이거 환경에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풍수질이나 이런 거 이렇게 책들 보면 가장 먼저 정리와 청소가 있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주는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사는 그 공간, 나를 표현해주는 공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할 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뭐 20대, 30대들의 오늘의 집을 보면서 오늘의 집에서 뭐를 사다가 자기 방을 막 꾸미고 막 데코하고 정리함 넣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자기 개발? 또는 자기 투자에 대해서 좀 소소하게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집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 보여주는 거는 대부분 차라든가 옷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뭐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온전히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닌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김혜 씨가 TV에 나와서 자기 아들들한테 이불 정리하라고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너를 존중해주는 행동이야.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갔을 때 깨끗하게 덮여있는 이불을 이렇게 펴면서 이렇게 누울 때 수고한 자기를 칭찬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 공간들, 가족들의 공간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생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의 인테리어라든가 주변 환경의 개선은 굉장히 건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의식주에서 주가 중요하잖아요. 주가 없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정서적 타격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집들에 대한 집착도 심하고 이사를 하고 막 이러면서 또 다른 이제 뭐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거나 방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살면서 본인을 다스리고 본인을 가장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인테리어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한 투자가 아닐까, 필수이면서. 뭐 부동산 가치와 뭐 그렇지. 나한테 투자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치다. 과하게 하면 사치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는 투자이면서도 뭐 좀 필수가 돼서 본인의 발전과 그리고 또 재산 증식에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테리어가 사치일까 뭐 투자일까 이런 주제로 대표님이랑 팟캐스트 진행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